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과 한국에 번진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앞으로 4월이 고비라는 말을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이전에 검은 그림자가 잡힐까요? 중국 4월 못 버틴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경제 위기. 정말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경제 위기가 와서 돈을 얼마나 벌면 뭐 하겠습니까? 자, 일단 건강한 환경 속에서 부도 창출을 해야죠. 자, 000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기 단계이고 머지않아 성숙기 그 단계로 뛰어넘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정말 회오리가 이런 회오리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집어삼키잖아요. 자, 금융위기 때 전조 증상.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충분히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만 딱 추려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금리예요. 자, 이 금리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물가를 어느 정도 봐도 파악할 수 있고요. 환율은 매일매일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금방금방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주가, 금값, 그리고 자금 이동, 특히 외국인들 빠져나가느냐 안 빠져나가느냐 이걸 봐야 돼요. 채권, 특히 국채, 바로 이러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가 금융위기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위기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중국 기업의 돈가문, 현재 자금으로는 3달도 채 못 버티는 기업이 무려 85%라고 합니다. 자, 지금 중국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예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전역이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중소기업은행 디폴트, 중국 중소기업은행이 무려 33%나 차지하는데 약 3분의 1이 중국의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이들이 지금 완전히 단절됐어요. 성장 제로로 보시면 돼요. 자, 이들이 성장을 거의 못하고 설령 대기업들이 제 몫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은 4%로 추락. 이거 아주 심각한 거 아니냐. 1분기는요 지금 0%까지 전망하는 그런 연구기관들도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실직자가 대거 양상되면 부동산 폭탄, 즉 부동산 거품이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35% 이상이 3개월 월급을 못 버틴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그런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게 대출을 무려 70% 이상 해주면서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실이 아주 심하고 거품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즉 지금 딱 이 상황이 4월까지 진행됐을 때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중국 000 바이러스가 아주 심각하다. 자, 이 확진자, 사망자 이 데이터도요 조작도 많고 사실상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어요. 조작을 떠나서 정말 전무합니다. 생산, 소비, 투자, 산업이 완벽하게 붕괴됐어요. 중국 000 전국적으로 좀 확산, 춘절에 특히 이게 안 좋았던 게 이거예요. 시기적으로 춘절에 퍼졌다는 거. 춘절에 자, 중앙인 우한 발병. 그것도 중국 지도를 잘 보세요. 이 우한이란 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에요. 한 1100만인데 그 중국에서 상하 좌우로 봤을 때 딱 중앙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 북경, 상해, 대만, 중국 전역으로 쫙 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500대 기업이 상당히 이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4월 말 금융위기설, 4월 말 중단, 만약에 4월 말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고쳐지지 않으면 중단될 곳이 약 65%입니다. 그러면 아주 엄청난 위기에 발발하게 되고요. 중국 금융위기 폭발 위험성도 상존합니다. 이건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와서 코스피가 막 엄청나게 추락하고 다시 원화 가치는 급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발 경제위기 심각하다. 자, 중국 사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경제위기에 아마 결정타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지금 들어요. 버팀목, 내수, 유일한 버팀목이 내수였는데 이것마저 이제 생산, 소비, 투자가 완전 중단되다 보니까 자,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 순환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수출도 어렵고 내수마저 어려우면 정말 진퇴 유곡에 빠지게 되죠. 기업, 은행, 부채, 디폴트는 계속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언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요, 말은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추방하는데, 자, 언론 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언론이 입을 떠벌거리면 국민들이 더욱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게 폭발했다!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사회 혼란은 가중되고 내분이 생기겠죠. 대규모 자금이 지금 낭비 중입니다. 사실 지금 돈을 모아도 생산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자, 악마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규 부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 유출, 증시 부동산, 특히 부동산 폭탄, 중국 부동산 버블 아주 큰 문제 덩어리라고 했어요. 공발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중국 경제 000으로 안정망이 없습니다. 당장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유, 이렇게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다. 양적 완화도 가능하고 국가 재정을 얼마든지 풀 수 있고 충당금을 금융권이 많이 쌓아놨고 중국 국가 재정 자체가 어느 정도 튼튼한 면이 있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쉽게 파산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음 보세요. 000 발병으로 취약한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됐어요. 만약에 4월까지 해결 못하면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꼭 4월이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달러 추이와 투자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80, 90 왔다 갔다 하던 게 갑자기 120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보시면 단기간에 자, 지금 계속 1100대에서 놀았잖아요. 그러던 게 밑에 보시면 1156까지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그러던 게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최근 4개월 이내 신고가를 찍어버렸습니다. 자, 이거 10년 주기를 봤더니 최고 1275, 지금 1206. 별로 차이도 안 나요. 여기 현재 여기하고. 얼마 전에 1220까지 찍었었죠. 그리고 여기. 자,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좀 불안합니다. 국내 금, 추이와 투자. 아까 그러면 달러를 투자하면 어떠냐고 자꾸 질문 주시는데,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물론 대박 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높게 올라왔어요. 여기서 얼마 올라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또 갑자기 올라온 것들은 급등할 수 있으니까 투자 안 하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달러에 물린 분들은 좀 상황 봐가지고 던지는, 이렇게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원화로 바꾸는 슬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요, 달러로만 돈 버나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ETF. 자, 국내 금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금은 63,000대로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자, 최근 3개월 그래프 보세요. 얼마 전에 55,000 찍다가 초단기간에 80,000대가 뛰어가지고 지금 계속 신고가 찍고 가고 있어요. 자, 여기 10년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68,000이 꼭지고요. 얼마 전에 여기 61,000까지 6만 쪽 간신히 넘겼었는데 이제 여기를 돌파해 버렸어요. 이제는 또다시 여기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 정도예요. 다만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이 시점에서는 좀 신중하세요. 고점이잖아요. 이제 전고점에 가까워지려고 하고 지금 달러도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왔고, 자, 코덱스 은선물, 이제 은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코덱스 은선물이라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4,000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3개월 시세를 보면 4,145가 꼭지고요.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최근 반등하는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한 4, 5개월 전에 4,300 찍고 내려왔다가 이제 조금 회복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3,100이거든요.
그럼 4,000이다. 900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여기 12,000이 꼭지입니다. 그러면 올라갈 곳은 여기고 떨어질 곳은 이 정도니까 어때요? 먹을 게 훨씬 많죠. 물론 12,000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만 여기 한 5,000 정도는 가시권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투자한다면 은선물은 너무 많은 돈 말고요. 한 3천만 원 이내에서 좀 투자해도 어떻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한번 지수를 볼까요? 먼저 3개월 지수입니다. 코스피 3개월 지수 보시면 계속 지금 오르다가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1162까지 다시 또 내려앉았습니다. 자, 오른쪽에 10년 그래프를 보시면 역시 여기 옛날에는 이제 금융위기 때 900부터 올라온 거예요. 이게 900부터. 900까지 떨어졌던 게 2000 회복하고 계속 2000대에서 놀다가 여기 2000 거의 600 언저리까지 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다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얘도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면 국내 지금 바이러스 환자도 많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중국은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를 못하고 있고, 이게 바로 경제하고 직격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뭐 정말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여기에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상승장 잡거나 또는 이제 계속 떨어지나 보다 해가지고 뭐 인벌스에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은 위험해요. 자, 이거 좀 더 세부적인 좌표를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중국 위안화가 최근에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약 한 1조에서 2조 위안 가까이 1.5조 위안을 지금 썼다, 낭비했다. 사실상 그만큼 손실 본 거나 다름없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중국 1분기 GDP 성장률 최악 0%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6%였잖아요, 작년에. 여기 보시면 0, 여기에요. 빨간 거 빡 떨어졌죠. 아마 이게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창궐 하면 0% 가까이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 괜찮아진다 그러면 다시 6%로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급격한 위안화와 엔화 상승 같이 하락. 실질적으로 위안화가 예전에 불안했었잖아요. 7.2까지 갔다가 쭉 안정세를 취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이번에 바이러스 문제로 7.0까지 다시 또 올라온 상황입니다.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화는 좀 이례적이에요. 전반적으로 엔화가 고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좀씩 시소하면서 올라가는 듯 하더니 안정을 취하는 것 같은 얘기 보세요. 112.14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엔화가 참 이례적이죠. 이것은 일본에도 그만큼 유람선도 그렇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번에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고, 글로벌 순이익이 감소되면요 수출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불리하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네오박스 보시면 사우스코리아 벌써 마이너스 상당히 높게 형성되죠. 20포인트 넘게. 글로벌 어떤 상황이 10포인트만 빠져 우리나라는 20포인트의 어떤 충격을 받는다. 우리나라 한국의 공공발병, 전국 확산, 서울 증가 변수. 지금 보면 한동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안착화되는 듯 하더니 환율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여기 보세요. 1206, 거의 10 가까이도 찍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중국이 이제 말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루 앞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회색 코뿔소가 아니라 갑자기 터지는 검은 백조가 됐습니다. 블랙 스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은요 이전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박스권 지금 1800에서 2300에서는 소액 경험으로 4가지 상승장 2가지 하락장 2가지 ETF 상품 코스피를 추종하는 거 해라. 그리고 코스피가 1700대로 무너지게 되면 인버스 1 곱하기 정확한 명칭은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1에서 2배 정도 먹고 그 다음에 1600대로 무너지게 되면 1100까지 대략 명칭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너 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까지 내려오면 코스피가 제일 먼저 떨어질 거니까 다른 나라로 갈아타서, 자, 1 곱하기 2 곱하기로 해가지고 5, 6배까지 먹고, 자, 여기에서 1억을 최대 6억까지 불려놨으면 이제 6억부터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코스피 1100에서 1200. 자, 코덱스 200 1 곱하기. 자, 7배에서 12배를 먹고, 정확한 명칭이 코덱스 200입니다. 이제 하락장이 끝났으면 상승장으로 가는 거죠. 1100, 이제 1000까지 떨어졌다가 1100이나 200을 찍었다는 것은, 이것은 상승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잘못 투자했고 잘못 판단했다면 던져버리면 돼요. 아무 때나 팔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200까지 올라왔다. 이것은 완전 상승장을 알 수 있어요. 코덱스 레버리지 200. 정확한 명칭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13배에서 36배.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거의 1900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해외를 이번에 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 유럽이나 아시아나, 자, 미국이나 이들 중에서 속도가 늦게 회복하는 거 1 곱하기 또는 2 곱하기 해서 37에서 74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부동산 코스피 약 200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투자해라. 자, 이것을 좀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거. 하락장에 두 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이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코스피 지수에서 연동해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니까 얘들은 손해받고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얘들은 이제 빨간색이 나오겠죠. 그리고 상승장에 코덱스 200.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자, 이건 이제 1 곱하기고 얘는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제가 말씀드렸던 총 6가지, 3개, 3개. 6개가 나오게 됐죠? 자, 중국 굴뚝이 계속 이렇게 연기를 피워 올려야 하는데 금이 가고 정말 암흑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빨리 건강한 사회의 모습을 되찾기를 기원하지만 생각처럼 빠르게 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기는 최고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동안 제가 쭉 펼쳐놓았던 중국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걸 꼭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현금으로 왕부자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